안녕하세요. 톤앤톤즈 대표 우준희입니다. 혹시 인테리어에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비용이 비싼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샤시입니다. 보통 30평 기준으로 샤시를 전부 교체하게 되면 1000만 원 초반에서 2000만 원까지 비용이 나오거든요. 금액적인 부분이 꽤 되다 보니 인테리어를 할 때 샤시를 교체해야 할지 필름으로 리폼만 해야 할지 많이들 망설이실 거예요. 그런데 샤시 수명이 다 있는데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쓰게 되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무리 비싼 샤시라도 제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그냥 돈만 날리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는 샤시 교체 핵심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샤시 교체 기준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사 가고자 하는 아파트가 20년 이상 된 구축인데 앞으로 10년 이상 거주할 생각이시라면 샤시는 무조건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샤시는 창틀과 창자 그리고 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얘네들도 다 어느 정도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샤시가 수명이 다 되었는지 이 세 가지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유리 상태예요. 유리가 막 하얗게 돼서 잘 닦이지도 않고 밖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유리 백탁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신 사진처럼 심하진 않더라도 유리에 아주 미세하게 부분적으로 백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어요. 약간이라도 있다면 샤시를 교체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창문이 완전하게 잘 열리고 닫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창문을 닫을 때 창짝이 창틀에 완전히 딱 붙어서 맞물리지 않고 닫았을 때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거나 창이 들썩이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창이 들썩거린다면 창틀과 창짝의 수직 수평 상태가 틀어진 건데요. 이건 수리가 안 돼요. 그래서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샤시에도 하드웨어가 있어요. 잠금 장치나 핸들 같은 건데 옛날 샤시는 크레센트라는 부품을 써서 단순하게 수동으로 잠그고 열고 했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핸들 일체형 잠금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자동 잠금 장치 핸들도 교체 시공 비용까지 합치면 비용이 꽤 나오는데요. 더 큰 문제는 하드웨어 자체가 오래돼서 단종되면 부품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비용을 좀 아끼고 싶은데 샤시 교체 대신 필름만 붙이고 손잡이만 바꿔도 될까요? 샤시 교체보다는 훨씬 싸긴 하죠. 근데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결국 교체하게 되면 돈을 2번 쓰는 거기 때문에 샤시 상태가 메롱이면 교체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필름 랩핑하고 손잡이만 교체하는 것도 비용이 결코 저렴하지 않거든요. 보통 30평대 기준으로 샤시 전체 필름을 작업할 경우에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존 샤시 필름이 들떠있는 경우에 다 벗겨내고 랩핑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요. 전체 손잡이 교체 비용은 30평대 기준으로 한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이 두 비용을 다 합치면 320만원 내지 400만원까지도 나와요. 단순히 임시 방편용으로 쓰기에는 적지 않은 예산인 거죠. 샤시는 디자인보다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겉만 예쁘게 꾸미는 건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샤시 고르는 법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먼저 샤시는 창짝, 창틀과 유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창짝과 창틀부터 설명드리면 이 창짝, 창틀 프레임에 보강심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해요. 보강심이 프레임 끝까지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야 제대로 된 샤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강심이 잘 들어가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네오디움 자석인데요. 자성이 되게 강력한 자석인데 이걸 샤시 틀에 붙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쩍쩍 붙으면 보강대가 잘 들어간 거고 아니면 미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샤시까지 보강심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KCC 글라스 창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와이드 550, 높이 400 이상 샤시부터 보강심을 넣게 되어 있어요. 보강대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보강심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는 구조적으로 샤시가 약해지는 건데요. 프레임 자체가 휨이나 처짐이 생기기 쉬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창틀과 창짝이 변형됩니다. 이렇게 되면 창문이 열리고 닫히는 기능이 떨어지고 손잡이 작동도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샤시의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떨어지면 외풍과 결로도 생기고 냉난방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좋은 샤시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유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샤시에서 가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유리예요.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유리가 두꺼울수록 좋을 거라는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유리 종류는 크게 단층 유리와 복층 유리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층 유리는 말 그대로 단판으로 만들어진 유리 한 장을 의미하고요. 복층 유리 또는 페어 유리는 단판 유리가 2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샤시는 대부분 복층 유리로 되어 있어요. 샤시 견적 받아보시면 거기에 24mm 유리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객님들 대부분 이게 유리 두께 자체가 24mm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5mm짜리 유리 2장 사이에 14mm의 공기층을 합쳐서 24mm가 되는 거죠. 26mm 유리도 있는데 유리 두께는 같고 공기층이 좀 더 두터워지는 거라 24mm랑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26mm와 24mm는 단열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알면 좋은 게 유리와 유리 사이를 잘 보시면 알루미늄 색상 부품이 보이시죠? 이게 단열 감봉이라는 건데요. 유리와 유리 사이 공기층에는 아르곤가스나 공기를 주입하는데 이 가스가 외부로 새어나가거나 외부 습기가 유리 사이에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만약 습기가 들어오면 그 습기를 제거하는 흡습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열 감봉도 수명이 있습니다. 이 수명을 다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백탁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유리 사이에 결로로 인해서 수분이 침착돼서 하얗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리를 고를 때 이걸 많이 놓치는데요. 바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리 색상이 투명, 그린, 블루, 그리고 은빛의 로우 유리 총 4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투명과 그린을 섞는 게 일반적이라 이러한 유리 옵션은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임의로 발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창호를 선택하실 때 유리 색상도 꼭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색상으로 고르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 유리보다는 그린 유리를 선호하는데요. 그린 유리가 블루 유리보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높아 실내가 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발코니 이중창을 기준으로 내부 유리는 투명 유리로 구성하고 외부 유리는 그린 유리로 구성해주면 좋습니다. 대표님, 샤시에도 등급이 있던데 몇 등급이 가성비가 제일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등급 샤시가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죠. 이 등급 차이는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냉난방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요. 샤시 에너지 등급 관련 기사를 보면 1등급 창호와 5등급 창호의 에너지 절감 차이는 무려 30에서 40%라고 해요. 때문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인테리어를 하신다면 샤시에 투자하시고 다른 곳에서 조금 줄이는 게 훨씬 살면서 만족하는 인테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샤시를 고를 때 반드시 로이유리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로이유리는 복사열을 차단해서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기 때문에 샤시의 등급도 올라가고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근데 로이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 집 유리가 로이 유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리를 보시면은 B종 2류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로이 유리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라면 절대 조립창 추천하지 않습니다. KCC 글라스도 다 같은 KCC 글라스가 아니라 완성창과 조립창이 있습니다. 조립창이 조금 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선택하실 때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개념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자면 완성창은 창호 브랜드 본사 공장에서 창틀, 창짝, 유리를 모두 조립해서 본사에서 직접 시공하는 시스템이고요. 조립창은 대리점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창호 브랜드 본사에서 프로파일 자재들을 납품받아서 창호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창호를 생산하고 시공하는 거예요. 완성창은 창호 브랜드 본사에서 실측, 생산, 시공, AS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창호 제작이나 시공에 대한 매뉴얼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또 본사 보증 마크가 붙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조립창은 대리점이나 인테리어 업체 자체 시공이기 때문에 창호 브랜드 본사가 창호와 시공 품질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샤시도 시공이 엉망이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아무리 좋은 샤시도 시공을 엉망으로 할 거면 절대 교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샤시는 좋은 성적의 제품을 넣는 만큼 시공 방법이 따라와줘야 2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제대로 된 시공을 했는지 알기 어렵겠죠? 제대로 된 샤시 시공 제가 최대한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샤시의 수직 수평 무조건 확인하세요. 이건 샤시가 시공된 이후에 직접 열고 닫으면서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샤시의 수직과 수평 상태가 맞지 않는다면 창짝을 열고 닫을 때 더 무겁게 느껴지거나 쏠려 있는 방향으로 샤시가 자동으로 닫히게 되겠죠. 그리고 틀어진 방향으로 창호 하중을 많이 받게 되면서 그 방향으로 창틀과 창짝이 더 빠르게 휘거나 뒤틀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수직 수평을 잘 고정하기 위해서는 이 앵글 화스너라는 부속 사용이 필수인데요. 공사 중 우리 집 샤시가 이렇게 시공되었는지 꼭 사진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화스너가 외벽과 직접 맞닿아 있으면 결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PVC 소재의 앵글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강도가 높은 아연 앵글 화스너를 쓸 때는 화스너 뒤에 열전도율이 낮은 플라스틱 커버를 벽에 대주고 설치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우레탄 폼 촘촘하게 채워졌는지 확인하세요. 샤시와 벽체 사이의 빈틈은 우레탄 폼으로 아주 촘촘하게 꽉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샤시를 설치할 때는 기존 창호 개구부보다 약간 작게 제작을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남은 빈틈을 우레탄 폼으로 채워 넣는데요. 이 우레탄 폼 작업을 대충 하면 살면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거나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최근에 저희가 진행한 현장인데요. 거실 발코니 창 샤시를 막 철거한 후에 찍은 거예요. 자세히 보면 우레탄 폼 자국이 보이는데 샤시 바깥쪽까지 우레탄 폼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빈 부분이 있어요. 이 사진도 보시면 중간중간 우레탄 폼이 비어 있죠.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샤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단열도 중요합니다. 샤시가 제값을 하려면 외벽 단열도 완벽하게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 매매할 때 발코니 확장이 이미 된 집이라 돈이 굳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이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공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서 발코니를 확장한 집이었어요. 인테리어 전에 벽체를 일부 잘라내서 단열 상태 체크를 해봤더니 단열재가 1도 없는 거예요. 겉에 석고를 철거하니까 그냥 바로 외벽이 나오더라고요. 샤시는 비싸고 좋은 LX 시스템 창을 설치해뒀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인테리어 커뮤니티 보면은 우리 집 제대로 단열되고 있냐는 글이랑 사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샤시 단열도 우레탄 폼 시공 방법과 비슷해요. 밀착과 기밀이 제일 중요한데요. 벽체 단열 전에 분무기로 물을 충분히 뿌려주시고 PF보드를 벽면에 바짝 밀착시켜서 마지막으로 단열재가 밀리지 않게 화순으로 고정해주면 됩니다. 특히 코너랑 테두리 부분은 우레탄 폼을 꼼꼼하게 뿌려주는 게 좋아요. 단열재 두께는 무조건 두껍다고 좋은 건 아니고 기존 벽면에서 샤시가 돌준된 만큼만 촘촘하게 단열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축 아파트라면 반드시 이 시공을 확인하세요.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라면 샤시 하단부터에 꼭 갈바를 시공해야 합니다. 갈바가 뭐예요? 정확한 명칭은 갈바리움이라는 금속 자재인데요. 빗물 누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서 비가 오는 날 발코니로 누수가 될 때 보통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샤시 실리콘이 터져서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새는 경우, 두 번째는 샤시 외부 실리콘은 멀쩡한데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 샤시 하단턱에서 물을 계속 흡수할 경우 우리 집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거나 아랫집 발코니 천정으로 누수가 되는 거죠. 갈바를 한 번 더 덮어주면 이 두 번째 원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샤시가 설치되는 하부턱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외벽 발수 작업이나 페인트 유지 보수 작업을 주기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결국 내 돈 들여서 세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혹시 다른 영상에서는 말하지 않은 샤시 꿀팁이 더 있을까요? 네, 샤시 꿀팁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방충망을 안전방충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충망은 모기나 벌레 유입 정도만 막아주지만 안전방충망은 보안이나 추락 방지를 막기 위해 내구성을 강화한 고성능 방충망이에요. 우리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있거나 10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 3층 이하의 저층인 경우 발코니 난간을 유리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라면 안전방충망을 적극 추천드려요. 안전방충망 브랜드 중에 고구려 방충망이라고 있는데 방충망 프레임 자체가 1400kg까지 하중을 버틸 수 있습니다. 또 이 제품의 특징에는 이중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잠금 장치가 밖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인데요.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어서 비밀번호를 모르면 안에서도 아이들이 열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안전합니다. 또 하나 샤시 선택 팁을 드리면 창문 분할을 선택할 수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보통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단창, 이중창, 유리 두께 이렇게만 설명하고 창짝은 어떤 크기와 비율로 분할할지 따로 선택권을 주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신경 쓰는 고객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할 때 이 창짝의 크기와 분할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파에서 바라보는 바깥 전망이 기존 위치보다 더 좋기 때문에 거실 TV 위치와 소파 위치를 바꾸는 경우예요. 이럴 땐 뷰가 중요하기 때문에 창짝 분할을 잘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바라보고자 하는 방향의 창작 사이즈를 더 크게 만들면 중간에 프레임이 없어서 밖이 더 시원하게 터 보이게 되는 거죠. 전망이 진짜 중요한 경우에는 비싼 돈 들여서 시스템 창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가의 시스템 창으로 꼭 바꾸지 않아도 발코니 창의 사이즈와 비율을 잘 조절하면 어느 정도 트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창호 최종 발주 전에 확인하는 창호 내관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꼭 체크하셔서 창호가 어떻게 분할되는지 미리 논의하시면 좋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제가 인테리어를 오랫동안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샤시도 정해진 수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샤시더라도 시공이 받쳐주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일수록 샤시 교체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거주할 집이라면 이 정도는 타협하지 마시고 꼭 우선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샤시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톤앤톤즈 디자인 우준이었습니다.